안녕하십니까. 제가 열심히 막 이 설명을 막 한 10분가량 떠들고 있었는데 제가 이 녹화를 키지를 않았었네요. 그래서 다시 해야 될 걸 생각하니 참 막막합니다. 참, 왜 이걸 녹화 시작을 안 눌러가지고. 자, 제가 앞으로 매주 수요일 밤 9시에 유니티 UG UI 수업을 한다고 했는데, 솔직히 뭐 어려운 건 없어요. 되게 어려운 건 없고, 기본적인 기능들만 다룰 거라서, 뭐 솔직히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강의 자료가 있기는 한데 뭐 그거 보고 혼자서 해도 솔직히 한 일주일만 그냥 집중해서 해보고 한 두어 번 반복해 보면은 금방 다 기본적인 거는 익힐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리고 제가 수업을 매주 수요일 밤 9시에 하려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그냥 영상으로 남겨두는 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볼 수 있고 또 뭐 반복해서 볼 수도 있고 해서 차라리 이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앞으로는 제가 이렇게 영상을 남겨서 올려두는 쪽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자, 물론 이제 뭐 실시간으로 질문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야 뭐 언제든 저한테 카톡 하시면 되니까 자, 유니티 UGUI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니티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개념만 유니티라는 게 뭔지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유니티는 이제 게임 엔진이라고 하죠. 엔진이라고 하는데 그럼 엔진이라는 건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게임을 만들 때 뭐 물리적인 부분, 물리 엔진, 뭐 그래픽, 사운드, 뭐 애니메이션 등등 이펙트 막 게임에 들어가는 되게 다양한 어떤 요소들이 있고 기능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옛날에는 다 일일이 프로그래머들이 다 코딩을 하고 뭐 이랬어요. 근데 직접 막 노가다를 했었는데 그런 어떤 기본적인 기능들을 미리 구현을 해둔 거예요. 미리 구현을 해서 모듈화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담아놓은 소프트웨어,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해서 비유를 들자면 개발 도구 상자 같은 거야. 게임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도구들이 모여 있는 도구 상자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일이 매번 막 할 때마다 그거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가져다가 그 쉽고 빠르게 이제 게임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엔진에서 제공해주는 기본적인 기능들만 가지고 게임을 만드는 거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엔진을 가져다가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게임, 우리가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에 맞게 약간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보통은.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기본적인 것들이 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다 보니 게임 개발 기간이라든가 비용을 좀 많이 아껴주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뭐 프로젝트에 따라서 엔진을 커스터마이징 하는 게 오히려 더 오래 걸리고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대부분은 다 엔진을 활용해서 개발을 요즘에는 거의 엔진을 활용해서 게임을 개발을 하죠. 물론 이제 회사에 따라서 자체 엔진 쓰는 회사들도 있어요. 펄어비스 같은데. 근데 이제 보통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유니티를 현재는 가장 많이 쓰고 있지만 언리얼은 이제 뭐 대작 게임이라든가 약간 좀 덩치가 큰 게임들 만들 때 예전에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언리얼 엔진도 앞으로는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언리얼 같은 경우는 저도 공부를 해야 돼요. 뭐 저도 이건 다뤄본 적이 없어서 솔직히 뭐 유니티도 아무래도 UI다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UI와 관련된 기능들 간단한 것만 좀 다뤄봤지 막 제가 뭐 엔진을 가지고 게임을 막 개발을 하고 저는 프로그래머가 아니다 보니 뭐 그렇진 않은데 어쨌든 언리얼도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리하자면은 게임 엔진이라는 거는 게임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어떤 그런 기본적인 요소들을 미리 다 구현을 해서 담아놓은 도구 상자 같은 거다. 그래서 게임 엔진은 게임을 개발하는데 약간 시간이나 비용을 단축시켜 주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유니티라는 거는 게임 엔진 중에 하나인데 뭐 게임뿐만이 아니라 뭐 건축이나 자동차, 뭐 설계 뭐 이런 데 다양한 데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무료예요. 무료인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연 매출 혹은 투자금이 1억 원 이하, 1년에 약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개인도 물론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고, 뭐 우리는 다 이제 개인이니까 무료로 사용이 되겠죠.
유료 버전도 있기는 한데 그 유료 버전 같은 경우는 일정액 이상의 매출을 내는 기업, 어떤 뭐 기업이라든가 매출을 내는 기업이나 혹은 좀 뭐 더 훨씬 약간 깊게 들어가는 기능을 사용하고자 할 때 하는데, 저희는 그냥 무료 버전으로 수업을 진행해도 충분히 문제 없습니다. 무료 버전으로도 충분히 게임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 멀티 플랫폼 대응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멀티 플랫폼 말 그대로 뭐 모바일이나 뭐 PC나 이런 다양한 플랫폼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고, 마야 뭐 3D 프로그램이죠. 마야나 블렌더 같은 어떤 다른 개발 툴과의 호환성이 좋다. 그리고 되게 직관적이다. 약간 그 옛날에는 게임을 만들려면 프로그래머들이 다 뭐랄까 막 했었는데, 이제는 유니티라는 어떤 게임 엔진이라는 게 나오면서 개인이 조금만 공부를 하면 아주 간단한 기능 같은 것들은 쉽게 구현을 할 수 있는, 뭐 그렇게 그런 게 가능해진 거예요. 되게 직관적인 UI를 제공을 해주고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해졌고, 뭐 몇 클릭 몇 번만 하면은 원하는 플랫폼으로 빌드가 가능하다. 뭐 안드로이드냐 iOS냐 뭐 이런 것들. 근데 뭐 빌드는 우리가 할 일이 UI 쪽에서 할 일이 없죠. 당연히 프로그램 쪽에서 하는 거고 개발자 쪽에서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SS 스토어를 통해서 다양한 추가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은, SS 스토어라는 거는 그 유니티 엔진에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기능들 혹은 말 그대로 에셋들, 뭐 3D 캐릭터일 수도 있고 3D 뭐 배경일 수도 있고 이펙트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UI 리소스들도 있어요. UI도 있고 되게 다양한 그 게임을 개발하는데 혹은 유니티 엔진을 사용하는데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되게 다양한 것들을 판매하거나 혹은 무료로 구할 수 있는 스토어예요. 뭐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가 있죠. 그런 것들이 다 보면은 애플이나 구글에서 그 스토어를 제공을 해주지만, 그 스토어에서 구매하거나 다운로드 받는 어플이나 게임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개인 혹은 업체 그 기업들이 만들어서 그 스토어를 통해서 판매를 하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유니티에서도 SS 스토어라는 그 스토어를 제공을 해주고, 그 스토어에 개인이나 어떤 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이 유니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셋들을 만들어서 그 스토어를 통해서 배포를 하거나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SS 스토어를 통해서 다양한 추가 기능을 활용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니티에서 쓰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C샵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뭐 저도 프로그래밍은 몰라요. 저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UI 쪽에서 막 코딩하고 그런 일은 뭐 별로 없다 보니까, 거의 없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다운로드나 이런 거는 이제 좀 이따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유니티 허브를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우리 보자. 여러분들 그 구글에서 유니티 코리아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 자, 유니티 실시간 개발 프로그램 아무거나 클릭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게 유니티 홈페이지가 개편이 됐나 봐요. 저도 이게 아까 보니까 이게 다 개편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뭐가 주절주절 써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크리에이트 유니티 아이디, 유니티 계정은 하나씩 만들도록 하세요. 혹시 지금 유니티 계정이 없는 분들도 지금 가입을 하십시오. 뭐 저 같은 경우는 구글 계정을 연동을 해놨는데, 지금 여러분들도 유니티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계정을 잠깐 이 영상 멈춰 두시고 계정 가입을 하세요. 자, 하셨다 치고 일단 여기 시작하기를 눌러볼까요? 보자. 시작하기를 눌러보면은 요런 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뭐 플러스 47만 9천 원, 200만 원, 뭐 400만 원 막 이러는데, 자, 이거는 팀에 대한 거고 우리는 개인이니까 요 개인 탭으로 가봅시다. 개인 탭으로 가면은 퍼스널, 개인, 학생 무료죠. 다 무료야. 음, 뭐라고 주절주절 있는데, 뭐야 이건 왜 구독하기라고 돼 있지? 뭔가가 많이 바뀌었네요. 구독하기 눌러볼까? 유니티 스튜던트 플랜 신청. 뭐 이거는 저도 한번 다시 봐야겠네요. 이게 많이 바뀌었네. 일단 돌아가서 일단 유니티 엔진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니까 여기 퍼스널에서 시작하기를 눌러봅시다. 비용 윈도우즈용 다운로드 이렇게 뜨죠. 얘를 또 눌러봅시다. 비용 하면은 이렇게 유니티 허브 셋업이라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유니티가 아니야. 이건 유니티가 아니고 유니티 허브라는 거를 설치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유니티 허브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래 뭐 동의할게요.
잠깐만. 이거를 내가 어디에 설치해야 될까? 여기다가 해야지. 확인. 여기다 해 그냥. 아이씨. 폴더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일단 저는 유니티라고 폴더를 만들게요. 유니티 허브 설치. 여러분들도 이거 영상 잠깐 멈춰 놓고 설치를 진행을 해 보세요. 자, 그래서 설치가 완료되면은 유니티 허브를 실행을 해 봅시다. 자, 여기서 모든 유니티 프로젝트, 이게 유니티가 제가 오랜만에 실행을 시켰더니 뭐가 많이 바뀌었네요. 일단 로그인을 좀 해볼까요? 알았어. 열어, 빨리. 이게 외부로 넘어갔나? 새로워진 허브 시작하기. 와우, 뭐가 많이 바뀌었네요. 자, 뭐가 많이 좀 이게 허브가 많이 바뀌었네요. 어,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그 로그인을 하면은 유니티 허브를 설치를 하시고 로그인을 하면은 이런 상태가 될 거예요. 로그인을 하면은 자, 그런데 지금 일단 여러분들은 아마 이 프로젝트가 없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만들어 둔 거라서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 개념은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까지 이 허브까지만 일단 설치를 하는 걸로 설치를 하시고 여기 보면은 프로젝트 밑에 설치라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허브를 지금 막 설치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예전에 유니티를 설치를 한 학생이라면은 여기에 이렇게 현재 설치되어져 있는 유니티 버전이 나올 건데 아직 설치를 안 한 사람들은 여기에 아무것도 안 나올 거예요. 설치된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에디터 설치라고 있는데 일단 설치하기 전에 여기 환경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환경 설정 들어가시면은 라이선스라는 게 있어요. 라이센스. 유니티를 사용을 하려면은 무료라고 하더라도 무료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퍼스널 라이센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는 지금 이미 받아놓은 상태라서 이렇게 추가라고 뜨는데 아마 라이센스 받는 거. 근데 이 라이센스 받으려면은 반드시 로그인 하셔야 됩니다. 허브에서 로그인 하시고 라이센스를 받아주면 일단 한번 받아볼게요. 요거 반환을 하고 반환. 예, 라이센스가 없죠. 요렇게 바뀌었네요. 라이센스 추가를 하면은 무료 라이센스 받기 뿅 동의하고 퍼스널 라이센스 받기 뿅 하면 이렇게 라이센스 발급이 됩니다. 아마 요거 라이센스 발급이 돼야 에디터 설치까지는 되고 아마 프로젝트 생성할 때 라이센스가 있어야 하던가. 저도 가물가물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라이센스를 받도록 하시고요. 이게 뭐야? 웬 만료일이 있어? 뭐가 많이 바뀌었네요, 진짜. 이렇게 하시고 라이센스를 받은 다음에 이제 엔진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에디터 설치 해서 뭐 권장 버전 이 버전 뭐 어떤 거 설치해야 되나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여기 이제 뭐 권장 버전으로 하셔도 되고 내가 지금 버전이 뭐가 돼 있나 하여튼 요 중에서 하나를 설치를 하시면은 됩니다. 뭐 권장 버전으로 하세요 그냥. 네, 설치 누르면은 요 엔진이 이렇게 설치가 될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설치를 걸어 두시고 설치하는 동안 이제 설명을 좀 계속 진행을 할게요. 잠깐 요거 영상 멈춰 놓으시고 이제 설치 걸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설치 이게 예전 허브거든요. 유니티 허브.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어 가지고 저도 되게 생소하네요. 어, 자, 설치가 완료가 됐으면은 새 프로젝트 생성을 하면은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그거는 좀 이따 같이 해보고 먼저 그 유니티의 이 기본 구성 단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어, 먼저 그 유니티에서 사용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프로젝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프로젝트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게임 그 자체를 이야기해요. 왜 보통 게임 업계에서 이제 이야기할 때, 야, 니네 무슨 프로젝트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프로젝트라 함은 우리 게임, 우리가 개발 중인 그 게임 그 자체를 이야기를 해요. 하나의 프로젝트는 곧 하나의 게임이야.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 뭐 어떤 게임을 만들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니티에서는 프로젝트라는 단위가 곧 하나의 게임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냥 즉 하나의 게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이제 프로젝트를 새로 생성을 할 건데 원래대로면은 실무에서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생성할 일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그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어떤 구조를 다 짜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생성하거나 뭐 그럴 일은 절대 없어요. 우린 UI잖아. 대신에 그 뭐랄까 지금은 우리가 학습을 위해서 유니티 UGUI 학습을 위해서 프로젝트 생성을 하는 거지. 나중에 실무에서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생성할 일은 없고 이미 다 기본적인 것들은 생성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라는 단위 아래에 씬이라는 게 있어요. 씬. 이 씬이라는 거는 그냥 그 게임 화면 하나하나의 그 게임 화면 단위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화면이 곧 하나의 씬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라는 거는 뭐냐면은 씬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하나하나를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게임 화면을 구성하고 있는 뭐 캐릭터도 있고 배경도 있고 뭐 그 배경 안에 바위도 있을 것이고 나무도 있을 것이고 사운드도 있을 것이고 또 UI의 요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그 씬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 구성 요소들을 하나하나를 다 오브젝트라고 불러요. 게임을 구성하고 있는 그 씬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모든 요소들 그런 것들을 오브젝트라고 부른다. 근데 그 오브젝트라는 거는 컴포넌트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개념이냐면은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해서 오브젝트라는 거는 그러니까 빈 그릇 같은 거예요. 그냥 비어 있는 그릇이야. 근데 그 비어 있는 그릇에 어떤 컴포넌트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오브젝트의 성격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빈 오브젝트에 이미지 컴포넌트를 담으면은 그 오브젝트는 그때부터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빈 오브젝트에 버튼 컴포넌트를 담으면은 그때부터는 그 오브젝트는 어떤 버튼으로서의 기능을 갖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오브젝트라는 거는 컴포넌트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컴포넌트라는 거는 오브젝트에 집어넣어서 사용하는 어떤 하나하나의 기능 단위 요소들이다. 이거는 이제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만 지금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나중에 같이 해보면서 보시면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금방도 얘기했지만 어떤 컴포넌트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오브젝트의 성격과 기능이 결정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에셋이라는 건 뭐냐면은 단독으로 하이어라키에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하이어라키는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이어라키는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계층뷰라고 하는데 이따가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뭐랄까 하나의 오브젝트처럼 단독으로 하이어라키에 등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오브젝트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오브젝트라 하나의 오브젝트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에셋을 뭐 모델링 데이터도 있고 텍스처도 있고 스크립트 등도 있고 그 다음에 뭐랄까 좀 UI 리소스들도 어떻게 보면 에셋으로 하나하나 그것들도 다 에셋으로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리팹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프리팹이라는 거는 오브젝트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한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버튼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게임에 버튼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게임에는 버튼 기능을 가진 뭐 똑같은 버튼이야. 뭐 다른 곳에서도 버튼이 되게 많이 쓰이고 뭐 그러잖아요. 똑같은 버튼이. 근데 그때마다 내가 매번 새로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그 한 번 만들었던 버튼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프리팹이라는 형태로. 그래서 그 프리팹을 불러오면은 내가 만들어 놨던 그 형태의 버튼들, 오브젝트들을 그러니까 뭐 꼭 버튼이라기보다 그 오브젝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오브젝트들을 다른 곳에서도 내가 다른 씬이나 다른 곳에서도 재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을 해둔 거예요. 그래서 그 씬에서 만들었던 것들을 재사용하기 위해서 프리팹 형태로 프리팹으로 저장을 하고 그거를 다른 씬에서도 그 오브젝트를 불러와서 재사용을 할 수 있다. 이제 그 개념이 바로 프리팹입니다. 그래서 유니티의 구조라는 거는 프로젝트라는
가장 큰 단위가 이제 프로젝트고 그 단위 아래에 이 프로젝트는 각각의 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씬이라는 애들은 또 오브젝트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오브젝트라는 애들은 컴포넌트라는 것들을 갖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유니티의 어떤 구조를. 그래서 프로젝트는 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씬은 오브젝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오브젝트들은 각각의 오브젝트는 컴포넌트들을 갖고 있다. 요런 뭐 대략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먼저 일단 유니티의 화면 구성을 잠깐 보도록 합시다. 유니티를 자, 일단 한번 프로젝트 생성을 해볼까요? 그 여러분들 아까 자, 유니티 지금 다 설치됐다라는 가정하에 다 설치가 됐다라는 가정하에 진행을 할게요. 먼저 프로젝트 현재 여러분들은 전에 이제 수업 들었던 학생들 제외하고는 아마 여기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거니까 새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야 되겠죠. 자, 새 프로젝트를 뿅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레고 2D 이게 뭐야? 뭐 이렇게 많이 바뀌었냐? 모든 템플릿을 봅시다. VR, AR. 야, 이게 뭐냐면은 이제 VR 게임이나 AR 뭐 VR 컨텐츠, AR 컨텐츠, 뭐 쇼룸도 있네. 뭐가 많이 생겼다. 요거는 좀 학습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무언가들이 그 유니티에서 제공해주는 어떤 기본적인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학습을 위해서. 이거는 저도 안 해봤는데 FPS 마이크로 게임 뭔가 이런 것들은 유니티에서 미리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들을 게임을 구현을 해 놓은 거예요. 요거는 나도 좀 나중에 봐야겠다. 자, 일단 지금은 그냥 3D로 합시다. 3D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3D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여기 보면 프로젝트 이름 있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우리 프로젝트 이름을 지정을 하시면 돼요. 저희는 UGUI 스터디라고 저는 할게요. 그 프로젝트 이름은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신 대로 정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장 위치 어디에 저장을 할 것인가, 이 프로젝트를 어디에 저장을 할 것인가 설정을 해주시고, 잠깐만 여기 설마 UGUI 스터디가 또 있나? 없네. 예. 하고 프로젝트 생성을 뿅 눌러주시면은 프로젝트가 생성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지금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게 시간이 좀 걸리니까 잠깐 영상 촬영을 중지를 할게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 프로젝트 생성하셨죠? 처음에 새 프로젝트를 생성하면은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먼저 한번 하나씩 봅시다. 여기에는 지금 하이어라키 뷰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씬 뷰가 있고, 게임 뷰, 그 다음에 에셋 스토어가 있네요. 여기 게임 뷰, 에셋 스토어.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인스펙터 뷰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뷰라는 게 있고 콘솔 뷰가 있네요. 요게 기본 유니티의 기본 인터페이스예요. 그래서 자, 이제 그 각 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먼저 씬뷰. 여기 이 씬뷰라는 거는 뭐냐면은 씬뷰는 실제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편집 화면. 그러니까 요 씬뷰에서 우리들의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게 요 씬뷰에서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게임을 구성하는 각 오브젝트의 크기나 위치 등을 설정하는 화면이다. 그러니까 뭐 그냥 여기서 기본적인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씬뷰에서. 자, 그 다음에 하이어라키 뷰라는 애가 있어요. 하이어라키 뷰. 요 하이어라키 뷰는 뭐냐면은 현재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씬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오브젝트들의 목록이 여기에 표시가 돼요. 오브젝트 목록이 표시가 됩니다. 그 쉽게 얘기해서 그냥 비유를 들자면은 여러분들 포토샵 쓰잖아요. 포토샵에 보면 레이어 패널 있잖아요. 레이어 창. 거기 보면은 그 현재 내가 작업 중인 파일에 모든 레이어들이 쭉 표시가 되죠.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현재 내가 작업 중인 씬의 그 오브젝트들이 쭉 여기에 표시가 된다. 근데
여기 보면 나열된 순서는 곧 화면에 렌더링되는 순서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렇게 오브젝트들이 하나 이렇게 쭉 목록이 생기겠죠. 근데 포토샵 레이어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 목록의 위에 있을수록 화면에서 더 앞쪽에 보이잖아요. 더 상위에 보이고 밑에 있을수록 더 밑에 저 뒤쪽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유니티에서는 그 반대예요. 반대로 위에 있을수록 저 뒤에 보여요. 그리고 밑에 있는 목록일수록 더 앞쪽에서 보이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하이어라키의 순서 계층 뷰라고 하는 거예요. 계층 뷰. 하이어라키 뷰는 이 순서가 뭘 상징하냐면은 화면에 렌더링되는 곧 화면에 그려지는 순서예요. 그러니까 얘가 맨 위에 있는 애가 먼저 그려지겠죠? 그다음 그 밑에 있는 애가 화면에 그려지겠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먼저 그려진 애가 밑에 깔려 있고 그 나중에 그려진 애가 위에 있겠죠. 즉 하이어라키 뷰의 순서는 화면에 그려지는 순서다. 화면에 렌더링 되는 순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이어라키 뷰에는 오브젝트의 목록이 표시가 된다. 그 다음에 인스펙터 뷰는 뭐냐면은 인스펙터 뷰는 현재 이 하이어라키 뷰에서 내가 어떤 오브젝트를 하나 선택을 하면은 그 선택된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컴포넌트들이 표시가 돼요. 자, 이게 말로 나불나불 하는 것보다 한번 봅시다. 자, 지금은 아무 오브젝트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자, 제가 메인 카메라라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씬 뷰에서 메인 카메라가 표시가 되고 인스펙터 뷰에서는 그 씬 뷰, 그 오브젝트가 내가 현재 선택한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컴포넌트들이 인스펙터 뷰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카메라라는 오브젝트에는 트랜스폼이라는 컴포넌트와 카메라라는 컴포넌트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이 오브젝트의 이름이 메인 카메라라고 해서 카메라가 아닌 거예요. 요거는 이 이름은 우리가 그냥 설정을 해주는 거고 여기다가 내가 그냥 똥이라고 써놔도 상관은 없어요. 물론 한글 쓰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거는 단지 이름일 뿐이고 이 오브젝트에는 카메라라는 컴포넌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얘는 카메라인 거예요. 얘를 그 다음에 뭐 요 밑에 있는 디렉셔널 라이트라고 해서 얘도 이 오브젝트 자체의 이름일 뿐이고 이 오브젝트는 라이트라는 컴포넌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라이트라는 컴포넌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얘는 라이트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 인스펙터 뷰는 현재 내가 이 하이어라키 뷰에서 선택한 오브젝트가 어떤 컴포넌트들을 갖고 있는지 컴포넌트들을 확인할 수 있는 창이다. 인스펙터 뷰.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은 프로젝트라는 창이 있는데 이 프로젝트 뷰는 뭐냐면은 프로젝트 뷰는 그 우리 게임, 우리 프로젝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프로젝트라는 거는 게임 하나 전체 게임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에 어떤 파일들이 어떤 요소들이 들어있는지 그 파일 목록을 보여주는 거예요. 게임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윈도우에서 우리가 어떤 파일 폴더 같은 거 볼 수 있지. 폴더를 통해서 파일들을 확인하고 하잖아요. 그냥 그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은 이게 새로 생성한 화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서 이렇게만 표시가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막 우리가 에셋 폴더 안에 뭐 UI 리소스들 갖다 놓고 뭐 나중에 이제 여기서 작업을 할 거예요. 여기에 우리 게임에 그 집어넣어야 할 파일들, 에셋들 이런 것들을 다 요 프로젝트 뷰에서 드래그해서 여기다 넣으면은 이 유니티 프로젝트에 그 파일들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냥 요 유니티 설치하고 그냥 대강 요 화면 구성이 어떻게 돼 있다. 요 정도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자면은 이것도 포토샵과 마찬가지로 요 패널들을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 취향에 맞게 얘네들을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가장 많이 쓰는 형태가 요 형태를 많이 써요. 하이어라키 뷰, 인스펙터 뷰, 프로젝트 뷰 요 형태를 사람들이 뭐 많이 쓰는데 이거는 뭐 개인 취향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요 형태를 씁니다. 그리고 게임 뷰를 요 밑에다가
요 콘솔 뷰 같은 거는 뭐냐면은 이 어떤 우리가 여기서 작업을 하고 임시로 요 플레이 요거 설명을 안 했네. 요거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이렇게 플레이를 했을 때 어떤 뭐 이 씬이 실행이 되는 거에 대한 메시지 같은 거, 뭐 버그가 있으면은 뭐 어떤 오류가 있으면 여기에 오류 메시지 같은 게 표시되고 그래서 이 콘솔 뷰는 좀 프로그램 쪽에서 많이 쓰고 저희는 뭐 별로 뭐 쓸 일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콘솔 뷰는 안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씬 뷰랑 게임 뷰, 하이어라키 뷰, 인스펙터 뷰, 프로젝트 뷰 이렇게 보는데 자, 이 게임 뷰라는 거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여기서 이 씬 뷰에서 작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작업을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뭐 화면을 이렇게 돌려서 뭐 작업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게임 뷰는 뭐냐면은 내가 현재 이 씬 뷰에서 작업한 게 실제 게임 화면에서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게임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게임 뷰는. 그리고 유니티는 여기 중앙 상단에 보면 이렇게 플레이 버튼이 있어요. 요 플레이 버튼이 뭐냐? 요 플레이를 누르면은 내가 여태까지 작업된 거를 어떤 시험적으로 임시로 실행을 해보는 거예요. 한번 실행을 해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정상적으로 보이는지 그거를 이 게임 뷰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구동을 해보는 거예요. 테스트 삼아서. 그래서 내가 작업한 내용을 플레이를 통해서 플레이를 누르면은 게임 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렇게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플레이 모드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는 내가 뭔가 수정을 이렇게 뭐 오브젝트에 대해서 어떤 수치를 수정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자, 지금 로테이션 값이 50인데 내가 150으로 수정을 했어요. 라이트를. 자, 그리고 이 플레이 모드를 빠져나오면은 어때요? 원상복구되죠? 즉, 작업은 플레이 모드를 빠져나온 상태에서 해야지 플레이 모드에서 작업을 한 거는 임시로 그냥 내가 확인은 해볼 수 있으나 저장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작업을 할 때는 이 플레이 모드를 빠져나온 상태에서 작업을 해줘야 반영이 된다, 적용이 된다라는 거. 플레이 모드에서 수정하는 거는 그냥 임시로 한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냥 확인을 위한 거고 저장은 안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유니티 엔진 소개랑 어떻게 설치하는지 그리고 요 개념들 뭐 프로젝트는 무엇이고 오브젝트는 무엇이며 그 다음에 이 컴포넌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각각 하나하나 이거를 다 컴포넌트라고 불러요. 이런 각각으로 트랜스폼이 있고 라이트라고 있고 얘네가 컴포넌트예요. 그 다음에 각 뷰, 뭐 씬 뷰는 작업을 하는 공간이다. 게임 뷰는 실제로 이제 테스트를 해볼 때 실제 게임 화면에서 어떻게 보일 것인가를 보여주는 공간이다. 하이어라키 뷰는 현재 씬을 구성하고 있는 오브젝트들의 목록이 보여지는 곳. 그 다음에 인스펙터 뷰는 그 오브젝트가 각각의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가 어떤 컴포넌트를 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곳이다 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수치들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뷰는 이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파일들, 요소들이, 에셋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프로젝트 뷰에 표시가 된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한 UI 리소스들을 추가를 할 때도 요 에셋 폴더 안에 여기다가 드래그 앤 드랍을 하시면은 이 유니티 엔진에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고로 하나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처음에 여러분들 프로젝트 생성할 때 왜 폴더 경로 지정을 하잖아요. 그 지정한 폴더로 들어가 보시면은 자, 아까 제가 여기 UGUI 스터디라고 프로젝트를 생성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 내가 처음에 설정했던 그 경로 안에 UGUI 스터디라는 프로젝트가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어요. 이 폴더가 우리 프로젝트인 거예요. 이 폴더가 각각의 폴더 하나하나가 이게 다 프로젝트예요, 지금. 그리고 요 폴더 안에 들어가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7개의 폴더가 생성이 되는데 뭐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만지실 필요 없고 요 나중에 이제 내가 작업한 그 UI 작업물들, 결과물들, 리소스, PNG 파일로 저장한 리소스들을 요 에셋 폴더 안에다가
복사해서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요 SF 요 프로젝트 뷰에다가 이대로 드래그 앤 드롭을 하셔도 되고. 그래서 요거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다음 영상에서 제가 촬영해서 올려두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올려두고, 요거는 제가 컷 PNG라고 그 옛날 학습을 위해서 만들어 둔 UI 리소스인데, 요걸 가지고선 그 수업은 진행을 할게요. 여기 있는 거 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둘 테니까, 그 여러분들 이제 다음 시간 다음 수업 때까지 미리들 다운로드 받아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그냥 유니티 설치하고 그냥 대강 이런 것이다 라는 것만 설명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수업들 들으시느냐고 수고들 하셨고요. 조만간에 제가 학원으로 한번 놀러 갈게요. 안녕.